자, 다음은 국민안전 영역입니다. 국민안전 영역은요, 특히 우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 해당될 건데요.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 노사 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관한 해석에 대한 부분도 논란도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노동권에 있어서의 그 안전, 그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해당 공약집을 보면 산업재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이나 이런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기술 예상 집중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하겠다. 그다음에 민간 컨설팅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좀 산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산업안전이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강할 걸로 보여지는데, 조금 생각보다 정책이 좀 구체적이진 않아서 조금 향후 정책들, 시행되는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산업재해 예방 취지와 관련해서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데 뭐 이런 거죠. 대중소, 대기업과 중기업, 원청과 하청이 같이 산업운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건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는 원청과 하청,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같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관해서도 아마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아마 원하청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는 방향을 명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양성평등입니다. 좀 재밌는 주제인데 성별 근로 공시제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금 정보를 공시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성별 근로 공시제를 실시하겠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부터 퇴직까지 일어나는 모든 인력 운영 상에서의 기업별 성별 근로를 공시함으로써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런 성별 공시를 입력하고 공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별 근로를 어떻게 공시할 것이냐, 뭐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요. 채용 단계에서는 신규 경력직 지원자부터 서류 합격자, 그다음 최종 합격자의 성비를 다 명시한다. 근로단계에서는, 그 일하는 단계에서는 부서별 이제 성별 비율이나 승진자 성별 비율, 육아휴직의 성별 비율, 퇴직할 때는 해고자, 퇴직자의 비율, 남녀 성별 비율, 그다음에 조기 퇴직자, 정년 은퇴자의 각 이벤트별로 남녀의 성별 비율을 공시할 수 있는 공시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은 의무화하거나 강제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공공기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의무화되면서 민간 기업에 적극 장려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당선자 혹은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공약을 통해서 조금 더 영역별로 알아봤는데요. 조금 정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떻게 전망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실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어찌됐든 기업에 정착되고 대기업부터 지금 중소기업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정착되고 아예 안착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법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법을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기업의 고용 환경에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한다거나 정상기간, 선택적 근로시간 정상기간만 확대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의 특례 업무나 특례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를 시도할 수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현 정부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는 정책을 확대할 걸로 보여지네요.
두 번째는 임금체계 개선인데요. 임금체계 개선은 사실 기업 내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 강제하거나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성과급을 공공기관에 전면 의무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공공기관에서 그 성과급제의 강제적 도입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업장별로는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기억도 있는데요. 과연 차기 정부에서 임금체계 개선 문제는 어쨌든 민간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그렇다면 공공기관에 강제할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그게 실행될지도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입니다. 앞서 설명한 꼭지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얘기가 사실 없었는데요. 노동공약집을 보더라도 사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간담회, 후보 간담회나 토론회 등의 내용을 보면요, 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손을 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게 제도가 변경을 만약에 차기 정부에서 시행한다면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한다거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제도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의 문제를 기존과는 다르게 개선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 보수 정당에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부분의 절차적인 결정 절차나 차등 적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을 할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사회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제 공정사회 부분에서 노동공약 꼭지 보면은 공정령의 채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노동공약집에 많이 내세우고 있죠. 공약으로, 노동공약으로. 그래서 기존의 채용 절차에 대한 부분만 사실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채용 절차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시행에는 가산점 제도나 실제로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전담 신고센터 등이 적극 시행된다면은 아무래도 내부에서 채용 비리에 대한 부분이나 사실 민간 기업에서도 채용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문 제기, 이의 제기 프로세스 등도 좀 외부적으로 채널이 열리는 결과가 될 거고, 아마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기업들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공약집을 보면요, 노사관계를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위원회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 또 어떤 공약에서는 노조의 불법적인 부분들을 적극 엄단하겠다라는 공약들이 중간중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보수 출신의 대통령이니만큼 친노동 정책을 기대하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노사 사업장의 갈등적인 부분 혹은 정부는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들이 시행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와 노동계와의 갈등은 예상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공약집을 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 토론회나 간담회나 여러 가지 서면 등의 자료를 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기업에 너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해 나겠다라는 입장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양쪽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양쪽 다 동일하게 의견을 갖고 있고, 근데 개선의 영역은 서로 다르겠죠. 어찌됐든 간에 차기 정부에서도 후보 시절에 그런 대답들을 유추해 본다면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조금 개선 등도 제도의 변경이나 개선 내용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참고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차기 정부의 이런 노동공약들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차기 정부의 노동공약은 첫 번째, 제일 높은 기치가 기업의 혹은 경제 성장이란 목표 하에서 노동공약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영역을 구분해 본다면은 기업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하거나 혁신이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꼭지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고용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좀 크게 두 가지 꼭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규제 완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근로시간의 유연화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할 걸로 보여지고요. 고용 친화적인 환경 조성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타 법령들을 보면은 조금 친기업 위주의 좀 제도 개선 등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기치로 한 기업 규제 완화와 고용 친화적인 사업장의 환경 조성이 아마 차기 정부 노동 정책의 큰 두 가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차기 정부의 공약들을 보면서 차기 정부의 노동 정책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동 공약, 차기 정부의 노동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재밌는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